혹시 누군가가 자격도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걸 보고 속이 좀 부글부글 끓었던 적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느껴봤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했던 바로 그 감정. 오늘은요, 무려 2000년도 더 된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서 분개라는 감정에 대해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 제9장입니다. 이 고전에서 직접 길어올린 통찰을 통해서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본질이 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앞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분개를 좀 더 쉬운 개념, 연민의 반대편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분개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질투랑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짚어볼게요.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유독 이 감정을 더 잘 느끼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핵심까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분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감정이죠. 바로 연민의 정반대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때로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봐야 본질이 더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걸 보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연민을 느끼잖아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완전히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엄청난 행운을 누리는 걸 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감정이 우리를 두 번째 주제로 이끌어주네요. 분개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감정을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딱 정의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진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분개란 부당한 행운을 목격할 때 느끼는 고통. 딱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바로 부당함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질 자격이 없는데 하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씁쓸하고 아픈 느낌. 마치 세상의 정의가 살짝 삐걱거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바로 분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분개를 그냥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당한 불행의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 부당한 행운에 분개하는 것도 올바른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의감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분개와 질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분개는 정의감에서 출발해요. 저 사람이 저걸 누리는 건 옳지 않아 하는 어떤 불의에 대한 고통이죠. 반면에 질투는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걸 볼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분개의 동기는 정의감,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하지만 질투의 동기는 비교, 그래서 타겟이 나와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는 좀 더 사회 전체의 공정함을 향하는 감정이라면 질투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내면의 분개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걸까요? 네 번째 주제, 무엇이 분개를 유발하는가에서 그 구체적인 계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개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나열하는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 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뭔가 좀 불편하죠? 또 그 돈으로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권력이나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지어 용감한 장수가 가져야 할 멋진 칼을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좋은 것을 보는 것도 분개의 원인이라고 말해요. 실력도 없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대들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세상의 조화와 질서가 깨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분개라는 감정은요, 돈이나 권력 같은 외부적인 좋은 것들에만 반응하지, 내면적인 가치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정의로운 사람, 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분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로지 자격 없는 사람이 외부적인 보상을 받았을 때만 이 감정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각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분개를 일으키는 상황 말고요. 그럼 반대로 분개를 느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하는 분개를 느끼는 사람의 모습은 꽤나 멋집니다. 첫째, 나는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둘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선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야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진 저 좋은 걸 나도 원하고 있을 때 이 분개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정리하면 자존감, 정의감, 그리고 야망, 이 3가지가 합쳐진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비굴한 사람,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런 야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개를 잘 느끼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자기 자신이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니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보니 분개라는 감정이 어떤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되는지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아니, 2000년도도 된 이 낡은 감정 분석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 실용적인 가치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에서 이 감정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놓인 심판관들이 연민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바로 이 문장에 분개라는 감정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분개는 연민이라는 감정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정이나 토론에서 상대방이 막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을 때 그 동정심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청중의 분개를 자극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먹히냐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동정표를 얻으려는 저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불행을 겪는 게 당연한,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볼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 사람이 누렸던 것들이야말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아이고 안 됐다 하는 연민이 그럴 만했네 하는 정의로운 분노, 즉 분개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감정의 판을 통째로 뒤엎는 정말 고차원적인 설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분개라는 감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 이게 과연 불의에 맞서는 고결한 분개일까? 아니면 그냥 내 옆 사람 잘 되는 게 배 아픈 질투일까? 이 둘을 냉정하게 구분해내는 지혜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